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현대로템 18만원의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다만 계속 지루하게 20만원이라는 가격하고 여기 18만원이라는 가격 안에서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금 지겨워하실 수는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속에서 현대로템을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은 이유가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아직까지 안 하셨다라고 하면 얼마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매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오늘 영상 속에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19만 4천 원일 때 7월 초에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봤으면 하는 가격은 어디예요? 여기죠. 자, 여기를 제가 선으로 그을게요. 대충 20만원 정도 라인. 그 다음에 거래량 여기 매물대가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죠? 18만원대.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먼저 18만원 구간에 왔을 때는 1차적으로 제가 물량을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18만원의 구간을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었고 살짝 이탈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왜 18만 원이라는 가격을 얘기를 해드렸을까? 되게 단순합니다. 주식은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꼭 따라다니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매물의 안에서 이 현대로템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중요한 매물대의 구간을 지키지 만약에 못했잖아요. 현대로템은 그냥 더 밀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2차 매수까지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2차 매수에 대한 가격은 대략적으로 저는 16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열어두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16만 원까지는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차 매수만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현대로템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주가가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물론 테마라는 이슈도 있을 수 있죠. 방산의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현대로템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저는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미래에도 지금 여전히 방산 무기들은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미국이 관세 협상을 너무 세게 때려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 무기를 안 사겠대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이콧하는 느낌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성비가 있잖아요, 무기들이. 그러면 결국은 눈 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처럼 우리나라 방산 쪽은 아무래도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대로템에서 가장 많은 수급을 들고 있는 걸 먼저 찾을 텐데, 25년도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260만 주의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실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닌데 그나마 금융투자가 135만 주 정도 물량을 쥐고 있네요. 그리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제가 작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인데 외국인들이 무려 86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들, 기관들이 그나마 220만 주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 현대로템에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아직까지 왜 매도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구간에서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한 번 더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겨운 흐름이 나올 때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신고가 또 랠리 나오면 그때 더 살 걸,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고 후회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대로템이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급하게 올랐습니다. 10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딱 2배 올랐죠. 그것도 2달 걸렸습니다. 2달 만에 더블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매물들이 지금 쌓여 있죠.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 매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도 단순하게 매물대 하단에 왔을 때는 싸게 잡는 게 목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할 때는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우리 주주분들이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아예 화살표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예 어떠한 화살표도 뜨지 않고 있어요. 2달 동안에. 근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면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바로 표시가 나오고요, 이렇게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뜨면은 매도 타점이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화살표가 뜨지 않을 때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뜰 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현대로템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구독자분들한테만 저는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010-4459-6279에요.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2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대로템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 이거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눌림에 왔을 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을 때는 제가 눌림에서 싼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갑자기 만약에 노란색 화살표가 내일이라도 뜬다라고 하면 제가 바로 노란색 화살표 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당장은 현대로템이 안 뜰 겁니다. 오히려 눌리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요, 거래량이 죽어가는 게. 그래서 조금 지겹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현대로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실전에선 어떻게 매매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예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익숙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자, 우리 주주분들 현대로템에 월봉에 왔을 때 제가 딱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빨리빨리 수익 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항상 이 매물대 안에 가로막혀 있을 때는요, 주가의 움직임이 되게 재미없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변동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분석을 끝냈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매물대 라인에서 물량을 모아가려고 해요. 생각보다 반등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로템의 월봉을 보셨을 때 매물이 지금 현재 가격에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을 지금 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간에 대한 조정을 주면서 지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지치셔가지고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가벼워질 거고 그때 또 한 번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데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요 20만 원의 가격이 된다라는 거를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